네, 계속해서 다음 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용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전에 우리 시장 좀 낙폭을 좀 줄이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2,700선 탈환에 좀 실패를 하면서 아쉬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먼저 들어볼까요? 예, 이번 주 시장이 사실은 엄청난 이벤트들이 많았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미국에서 CPI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물가가 상당히 우리를 조금 이제 걱정스럽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아쉽게도 이제 CPI가 높게 나오면서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부담스러운 영향을 끼쳤습니다만 다행히도 PPI는 조금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시장에 조금 안도감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화 정책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뭐 FOMC에서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조금 지연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ECB가 6월 금리 인하를 이제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밝혀주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리스크와 그 다음에 조금 더 리스크가 완화되는 그런 정도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상쇄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 번째로는 우리 국내에서는 총선과 밸류업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총선에서 이제 여당이 약간 이제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이 밀리면서 밸류업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도 조금씩 미뤄지는 좀 약간 정책 모멘텀이 희석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많으니까 사실 이게 막 엄청난 리스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네. 큰 빅 이벤트들이 있었고 사실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기간 조정이 나오는 게 맞고 지금 미국 증시도 뭐 오늘 코스피가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미국 네. 증시가 지금 S&P 기준으로 거의 뭐 한 5,200에서 지금 한 3주, 4주간을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도 어느 정도는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에서도 지금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S&P가 쉬어가는 만큼 우리나라도 기간 조정을 조금 거치고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뭐 환율도 계속해서 오르지만 금리 경계감이 가장 좀 큽니다. 뭐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것에서 이제는 9월로 금리 인하론이 조금 확실시되고 있는데 유가 상승세도 계속 지속되면서 조선주도 계속 튀어오르고 인플레 복병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중동 리스크의 유가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일단은 그 통화 정책이 지금 약간 이제 6월에서 9월 뭐 3분기로 미뤄지는 이런 상황의 가장 큰 요인이 아무래도 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가에서 뭐 서비스 물가는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유가가 좀 잡혀야지만이 통화 정책이 조금 더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큰 틀이 바뀌었다고까지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연기 정도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벌써 미국에서도 이제 뭐 경기 자체는 조금씩 내려오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 미국은 약간 이제 멈칫멈칫하고 있지만 유럽이라든지 이미 스위스는 인하를 시작했고요. 유럽도 인하 그리고 스위스, 스웨덴도 지금 뭐 인하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 인상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인하를 뭐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는 것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하가 쭉쭉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에 조금 더 도움이 되려면은 그러면 유가가 충분히 안정화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유가의 가장 큰 키는 지금 이제 미국의 생산량과 함께 중동의 지정 확정 리스크가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중동의 지정 확정 리스크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한번 때렸고 그러니까 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또 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 어떻게 될 거냐? 물론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보도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틀은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타인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피해자였었고 사실은 그래서 가자 지구에 진입하는 것도 미국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지를 했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피해가 심해지고 진압이 강경하다 보니까 미국이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무리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갈등을 더 확대시키면서 다시 또 미국의 이스라엘 지지를 가져갈 수 있을까 하면은 또 그런 방향은 또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당장은 리스크가 올라간 거 맞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제자리에 안정을 좀 찾을 것이다. 좀 제한적인 리스크 정도로 지금 보셨는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약화가 됐고 시장에서는 또 많이 좀 인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뭐 밸류업 같은 경우에서도 매물이 좀 쏟아지긴 했습니다만 자동차 단에서 뭐 반도체 단에서 수출이 잘 나오면서 특히나 이제 고환율 효과까지도 조금 노려볼 수 있는 수출 단이잖아요. 외국인이 지금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데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시장에도 외국인의 매수는 유입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할지 오늘은 조금 힘이 약해진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좀 예시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 증시는 외국인이 들어와야지 이제 레벨업을 그렇죠. 합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1분기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 더 브레이크다운 해보면은 네.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에 밸류업 이제 그 섹터들 있죠. 자동차, 뭐 은행, 금융 막 이런 것들 해가지고 지주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게 들어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3월 중순 이후부터 반도체 기대감, 특히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특히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 특히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두 차례로 이제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일단 1분기에 많이 들어왔고 사실 증시도 지금 오늘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1분기보다 많이 높아진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1분기보다 2분기에 외국인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그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좀 기대감을 좀 낮춰두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일단은 상존해 있는 상황이고 기준금리 인하도 조금은 지연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조금 더 확실해지는 시점, 물가가 안정되는 시점에 외국인이 한 번 더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나. 그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가가 안정이 되고 유동성이 시장에 더 공급이 돼야지 외국인의 매수를 더 불러올 수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주셨고 이미 많이 샀기 때문에 룸이 그렇게 비어있지 않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 자 지금 이제 뭐 밸류업이나 금리나 기대감 지금 낮아지고 반도체에도 좀 많은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찼다라고 하셨어요. 2분기 시장을 그러면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은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과 또 더불어서 무엇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점이 조금 있긴 할 거예요. 이미 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지연한다라고 하지만은 또 그래도 2분기 말에 가면은 우리가 또 한 번 더 여지를 엿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뭐 ECB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중앙은행들이 또 인하를 이제 시작을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특히 글로벌 제조업이 특히 3월부터 반등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고 지금 사실 상황이 좋은 게 중국이 그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고 유럽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사실 유럽 증시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 그래서 미국 아닌 쪽에서의 모멘텀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증시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미국과 계속 미국의 그 모멘텀과 관련돼 있었던 뭐 AI라든지 반도체도 분명 좋았습니다만은 그 외에 섹터에서도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섹터 쪽에서 이제 2분기 들어서 조금씩 말씀드리는 게 뭐 예를 들어서 IT 하드웨어라든지 아니면 오늘 많이 오른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금리가 부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경기가 안정되어 있다. 이 강한 경기에 좀 베팅을 해본다고 하면 소비가 돌아설 수 있는 쪽으로 좀 베팅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뭐 중국과 유럽도 지금 아웃퍼폼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이제 남은 4월에 어떤 업종을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는 전략을 좀 가져가야 할지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쪽에서는 저희 전략은 일단 미국은 잠시 쉬어갈 것 같아요. 미국의 금리 인하는 조금 지연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경기는 서비스 경기는 조금 내려오기 때문에 대신에 제조업 경기 좀 올라가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미국 외 지역에서 기대감이 올라오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3월부터 삼성전자부터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IT 하드웨어 쪽으로 지금 기대감들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삼성전기라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AI를 조금이라도 끼워 넣을 수 있는 뭐 이런 쪽에서 IT 하드웨어 쪽 경기 민감 그리고 수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기대감들이 올라올 수 있는 IT 하드웨어 쪽에서 먼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미국 외 지역 그러니까 유럽과 이제 여러 가지 중국 이런 쪽에서 경기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 화장품 수출 올라오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나간다면 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거의 철강 조금 이제 소재는 조금 사실 부담스럽긴 해요. 그보다는 조금 더 IT 하드웨어 수출주 이제 화장품 이런 위주로 조금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경기가 이제 돌아서면서 회복단에서 결국에는 실적을 찍어줄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용찬 연구원과 함께 다음 주 전략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